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는 13일 등교 개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자가진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상 고3과 함께 등교 개학이 허용된 소규모 초중학교는 등교 개학 날짜도 정하지 못해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신윤중 군. 등교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자가진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해보지만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 자가진단 대상자가 입력되지 않으면서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당장 다음 주 13일부터 학교에 가야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집니다. 외부에서 한 친구가 좀 감염이 돼서 오거나 혹은 그런 이상 증세가 보이면 모든 친구들이나 혹은 교직원 선생님들까지 다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제주 지역 30군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천여 명에 대한 자가검진이 시작됐습니다. 학생이 자가진단을 해서 발열 여부나 인후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등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별로 자가검진 공지 시점이 달라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 데다 무증상의 경우에는 감염자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명단을 저희 도로 통보받게 되면 저희들은 그 학교 소재지를 분류해서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면 그 관할 보건소에서 그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할 겁니다.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중학교는 더 큰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고3과 함께 13일부터 소규모 학교의 등교를 허용했지만 교육청은 제주 지역 20군데 초중학교가 언제 개학하는지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정대로 13일 개학하게 되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등교 개학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승인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고 등교 수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개학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소규모 학교의 개학 날짜도 결정하지 못하면서 늑장 행정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지역 경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동향에 따르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제주 지역 서비스업 생산은 작년보다 10.3% 감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대형마트와 면세점 등의 소매 판매도 14.8% 감소해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고 대구보다도 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이 크게 늘면서 전력 판매 가격이 떨어져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태양광 허가 면적이 마라도 면적의 30배를 넘는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이 급증하면서 관리가 시급합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야며 감귤 밭이며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 들어선 태양광 발전 시설. 지난해 말까지 운영 중이거나 허가된 태양광 면적은 978헥타르, 마라도 면적의 32배나 됩니다. 발전 용량은 627메가와트, 약 10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연간 3헥타르를 밑돌던 태양광 허가 면적은 제주도가 태양광 농사를 권장하면서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여기다 현재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는 20곳에 270메가와트, 10곳에서 654메가와트 규모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판매 가격은 급락해 사업자들은 수지 타산을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 막 그냥 허가만 줘놓고 다 이 상황이 되니까 나 몰라라 해버리면은 그러면 누가 이제 뭐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정부에서 하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겠단 말입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에 따라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을 지금보다 갑절 넘게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수요와 공급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풍력이나 태양광 사업자 간의 갈등은 물론 잉여 전력 처리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중심으로 그냥 보급 확산만 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 문제가 잉여 전력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해상 풍력 단지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지고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확산보다는 관리와 점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에서 운행 가능한 전세버스 차량이 1년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교통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기존 12년이던 전세버스 운행 가능 차량을 13년으로 1년 늘리는 차량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차량 연장은 다음 주 고시를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전세버스 1,800여 대의 운행 기간이 연장돼 업계는 223억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량 연장으로 인한 안전성 논란에 대해 제주도는 노후화로 인한 전세버스 사고는 0.3%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억 원대 갯돈 사기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개주가 여러 구좌의 낙찰개를 운영하며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20여 명이 9억 원의 사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5일장에서 장사를 해온 강모 씨. 자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료 상인들과 개를 시작했다 원금까지 떼이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느라 은행 갈 시간도 여의치 않고 신용대출도 받기 어려워 매달 120만 원씩 부은 갯돈만 1,000여만 원. 장이만 오면 아침마다 서로 커피 한 잔씩 나누고 이러는 상태고 했는데 저렇게까지 나올 거는 생각도 못했죠. 그러진 않을 것이다. 나는 믿었어요. 또 다른 상인 김모 씨도 3억 원이나 떼이게 됐습니다. 개주와 워낙 오래 알고 지낸 데다 은행 이자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같은 개주가 운영하는 구좌 4곳에 갯돈을 부었지만 한순간에 날리게 됐습니다. 1년에 원 수입만 2억이 간다. 우리 수입만 2억이 가고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차도 몇 대 된다. 외대학 차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아줌마 돈 우리 하나 해결 못 하겠는가. 걱정 말고 소리 없이 계속 하라 이러던데요. 이들이 가입했던 개는 낙찰개로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내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개원부터 갯돈을 먼저 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통상적인 순번개와 달리 늦게 탈수록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니 경찰에 신고한 피해 상인만 26명, 피해 금액은 9억 원이 넘습니다. 다 먹고 이제 남들로 가부리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남을 피해주려면 이쪽 기회를 타가지고 이리 맞고 이래 돌림빵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현금으로 갯돈을 넣어 피해를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낙찰개는 통상 개주를 상대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주의 신용 상태와 재정 상태 그리고 갯돈 관리 방식 등은 물론이고 개원들 간의 관계와 약정 등도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 모임인 개는 제도권 금융 상품이 아닌 만큼 위험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 한림농협의 노조 탄압 논란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착수합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제주검사국 직원들을 오늘과 오는 11일 한림농협에 보내 노조위원장 등 직원 4명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지역 농협으로 강제 전적시킨 것과 관련해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에 나섭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한림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농협의 강제 전적과 인권 침해, 차별도 감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일이면 제주 유나이티드가 홈구장에서 개막전을 시작으로 K리그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1위로 리그를 마쳐 2부 리그 강등을 설욕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시즌에서 허망한 패배를 거듭하면서 K리그 12위 꼴찌로 밀려난 제주 유나이티드. 2017년에는 준우승까지 거머쥐었지만 창단 이래 처음으로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올해 K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절치부심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팀 운영을 두고 구단과 선수단 사이 있었던 갈등을 추스르고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던 거는 분위기가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남길 감독님께서 팀을 어떻게 보면 잘 만드셨고 또 저희 선수들 또한 또 분위기 또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우승과 1부 리그 승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2부 리그에서 유력한 경쟁 상대가 많지 않고 득점왕 정조국과 수비의 큰 기둥인 발렌티노스 등 우수한 선수를 대거 영입해 선수단은 지난 시즌보다 더 탄탄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초 구단장과 감독을 함께 교체해 팀워크 강화에 힘쓰고 짧은 패스가 특기인 유나이티드의 장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패싱 위주로 하는 그런 축구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라인을 좀 내리지 않고 좀 강한 압박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충분하게 훈련하고 있는 빌드업을 통해서 많은 찬스를 좀 만드는 축구를 좀 하고 싶어요. 이번 리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관중 없이 진행되고 당초 예정된 36경기는 27경기로 축소됐습니다. 그만큼 우승에 대한 윤곽도 빨리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선수들의 자신감도 높습니다. 작년에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면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홈에서만큼은 절대 꼭 승리할 수 있는 경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좀 어떻게 보면 가장된 얘기일 수는 있지만 홈 전승을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 시즌 우승을 향한 뜀박질을 시작한 제주 유나이티드는 이번 달 열릴 5경기에서만 4경기 이상 승리를 다짐하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 배달앱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토종업체가 개발한 기존 앱을 활용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북구에 있는 한 식당. 코로나19로 매장을 찾는 손님은 없지만 대신 배달 주문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때문에 울상입니다. 대형 배달앱 업체에 떼이는 수수료에다 카드 수수료까지 더하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5%에 달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달이 되는 게 3,000원, 4,000원 따지고 그다음에 또 원가 또 빠지고 하다 보면 진짜 남는 거 거의 없는데 유지는 해야 되니까. 대구에 있는 이 업체가 배달 앱을 만든 것은 이런 수수료 횡포를 막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문 금액과 관계없이 한 건당 500원의 수수료만 받습니다. 착한 배달 앱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대구에서 1,700개, 전국적으로 16,000개의 가맹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목격하고 획기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지자체마다 공공 배달 앱 도입을 서두르는데 개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고 개발 후에도 예산을 들여 위탁 운영을 해야 하니까 차라리 자기들이 개발한 앱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운영비도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해 운영 중인 군산시와 서울 광진구청보다 인구당 분담금 기준으로 봤을 때 4분의 1 수준에서 제시했습니다. 그 한 4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경제위기가 아주 심한데 지금 즉시 바로 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비자한테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획기적인 조건이라며 계약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대구시는 머뭇거리는 모양새입니다. 대구시가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배달 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앱을 개발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아직까지 모든 건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대책회의에 가서 지자체마다 공공 배달 앱에 사활을 거는 만큼 대구시도 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비가 쏟아지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북부를 중심으로 2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할 걸로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16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22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은 1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공항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대체로 맑은 날씨와 함께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찰이 음주 단속 방식을 일제 검문에서 선별적 단속으로 바꾸면서 음주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음주 사고는 늘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음주 단속 건수는 3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93건보다 12% 감소했습니다. 반면 음주 사고는 120건으로 지난해 84건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폭행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장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제주 시내 게임장에서 38살 장모 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직장에 가서 도박 습관 등을 이야기해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도가 화장품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재도전합니다. 제주도는 홈페이지에 제주 맞춤형 화장품 규제 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접수합니다. 특구는 첨단 과학기술단지와 바이오 융합센터 등 5곳, 245만 제곱미터를 지정할 계획이며 다음 달 정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화장품과 블록체인, 전기차 특구 지정을 신청했지만 전기차 충전기 서비스 특구만 지정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가 이번 달에도 이어집니다. 제주도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을 받은 뒤 오늘 서귀포 오일시장, 내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매는 오늘 16일까지 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까지 각종 행사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45톤이 판매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